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퍼머넌트 웨이브, 일명 와인딩 들어갈 건데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바로 영상으로 설명을 하면서 시술을 하는 것보다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고 블로킹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블로킹 연습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롯들을 말아서 넣는지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드디어 자,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마를 하게 될 건데요. 이 수험자 유의사항 보고 지나가실게요. 자, 수험자 유의사항을 보시면, 블로킹 작업 시 시술하기 알맞게 젖은 모발에 작업하십시오. 유의사항이니까 요거 유의하지 않으면 감정하겠다는 거죠. 젖은 모발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형, 기본형 혼합형에 따라 와인딩 과정의 절차에 맞게 작업하래요. 그러니까 기본형과 혼합형이 있다는 뜻이죠. 이 기본형이 뭐냐면 블로킹을 나누는 거에 따라서 형을 다르게 말하는데, 기본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등분 웨이브, 그리고 혼합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7등분인데, 이제 이거는 등분이라고 안 하고 그냥 혼합형이라고 많이 해요. 기본형은 구등분, 혼합형은 그냥 혼합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시험장 가셔서 뭐 하라고 그날 발표를 해요. 그날. 그러니까 매 시험마다 다릅니다. 오전에 시험 보시는 분들 있고 오후에 시험 보시는 분들 있는데, 오전 오후 같을 수도 있고 오전 오후 다를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와인딩 작업 시 롯드의 사용 개수는 기본형의 55개, 혼합형 57개 이상으로 하되, 롯드 크기는 6, 7, 8, 9, 10, 6, 7, 8, 5. 요거 뭐 신경 쓸 거 없이 우리가 우리 구매한 거 그거예요. 이제 그거를 사용해서 블로킹이 도면과 같이 되게 배열하래요. 도면 뭘까요? 도면, 우리 큐넥 가면 있죠. 이 도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블로킹 영역 및 베이스에 따라 정확히 시술하라 그러고, 요구사항에 제시하지 않은 헤어스타일링 제품 및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준비물에 쓸데없는 거 안 갖고 가면 되겠죠? 시험 종료 후 빗질 등을 하면서 작품 등 도구를, 이거는 이제 어떤 거나 다 똑같죠. 시험이 끝나면 탁! 손을 놓으셔야 돼요. 시험 끝나면 무조건 손 놓으셔야 되고, 채점이 종료된 후 심사위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시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요거 당연히 기본적인 거죠. 자,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구등분 유효사항을 한번 볼게요. 요구사항이죠. 자, 시험시간은 35분, 구등분이나 혼합형이나 똑같고요. 그리고 요구사항, 4가지에서 시참 재료 및 도구를 사용하여 아래 요구사항대로, 밑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완성하면 돼요. 시간 내로. 자, 기본형은 블로킹 구등분, 기본형 구등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구등분에 요거 이제 심사위원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그랬고, 자, 밴딩 기법 반드시 11자형으로 하셔야 돼. 우리 이때까지 연습한 게 11자형입니다. 자, 롯드 55개 이상 사용하되 두상 전체에 알맞은 규격 롯드를 각 부위에 따라 적당히 배치해야 된다고 했어요. 와인딩된 롯드는 두피의 각도 및 텐션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와인딩하는 롯드는 풀면 안 돼요. 무조건 감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작업 순서를 정확히 지켜달래요. 작업 순서가 뭐 있을까요? 일단 젖은 머리 해야 되고요. 순서, 그러니까 분무하고요, 블로킹 하고요, 와인딩 하면서 와인딩 순서 지켜줘야 되고요. 그런 거 지켜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혼합형이라고 불리는 애, 똑같이 35분입니다. 그리고 혼합형은 블로킹 4영역,
4영역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4영역입니까? 아까 7브로킹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영역을 이제 나눈 거예요. 1단 있고, 2단 있고, 3단 있고, 4단 있고. 그거를 이제 4단만 한 뭉탱이고요. 한 구역이고, 1단도 2개, 2단도 2개, 3단도 2개로 나눠졌죠. 그리고 6개, 그리고 4단만 안 나눠져 있고, 그렇게 7브로킹. 4영역으로 블록을 만들래요. 그거 어디 나와요? 다 큐넷에 나오죠. 큐넷에 가면 어떤 영역으로 해야 되는지, 자, 요렇게 블로킹 타라고. 자, 요 방향이구나. 이렇게 반 나눕니다. 이렇게 반 이렇게 나눠 있어요.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7 블로킹인데요. 이렇게 하라고. 요거를 설명한 거예요. 글로 설명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죠. 4영역? 우린 7브로킹으로 알고 있었는데 4영역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위에 꼭대기, 밑에 거, 중간 거, 네이프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눴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거 순서 얘기한 거예요. 1영역은 프론트 센터파크를 한 후 왼쪽에서 시작하여 오른쪽 방향으로 와인딩 하세요. 글로 써놓으면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그림으로 보면 쉽죠. 이렇게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요 화살표대로. 그리고 얘는 위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라고. 요거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요거 방향 설명해 놓은 겁니다. 글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영역은 이렇게 해서 왼쪽 방향 두피면에 대해 45도 또 그 이상의 각도로 두상의 곡면에 따라 자연스럽게 와인딩 하세요. 꼭 45도가 아니라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피면에 대해 45도 또는 그 이상의 45도 넘어도 된다는 거예요. 각도로 두상의 곡면에 따라 자연스럽게가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와인딩 하래요. 각도 누가 안 재봅니다. 자연스러워 보이면 돼요. 자, 3영역은 2영역이 끝난 지점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오브롱 형태가 되도록 와인딩 하시오. 4영역은 벽돌 쌓기 방식으로 원투 방식 와인딩 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이 되겠죠. 유의사항은 블로킹 전두부에서 후두부 가로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세요. 단 제1영역은 센터 파트가 끝난 지점에서 약 7.5cm 정도의 폭을 갖도록 작업하세요. 이거 왜 적었을까요? 안 그러면 감점이라는 거죠. 7.5cm 정도 폭 지켜주셔야 됩니다. 얘네가 많이 적지 않아요. 솔직히 이게 뭐 유효사항이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적는 거는 그거 위주로 잘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서 블로킹 하라는 거죠. 블로킹 영역 순서와 같이 와인딩 하세요. 자, 그럼 이제 도면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말한 기본형, 구등분 블로킹부터 이제 순서. 도면인데요. 이 도면은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요. 블로킹 순서가 아니라 이거는 와인딩 하는, 파마를 마는 순서에 대해서 이제 도면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지켜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는 여기 말고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이거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은 어디다 쓰냐면 내가 말고 이 그림대로 됐는지 보는 거예요. 응? 내가 말고 이 그림대로 돼야 돼요. 이 그림 어때요? 보면은 긴 마리처럼 어떻게 안에 파지가 안 보이고 모르뜨가 안 보이고 머리카락으로 꽉꽉 들어차 있죠. 근데 요거 딱 보면은 네이프 어때요? 네이프는 여기서도 양쪽 끝에가 보이죠? 보이면 우리도 보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확인하시고 네이프는 머리카락이 적어서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도면을 확인하시면서 자, 보시면 돼요. 자, 이게 9등분. 그리고 우리가 7브로킹 혼합형이라고 말하는 혼합형 블로킹. 블로킹은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블로킹이 아니고 와인딩 방향. 순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 지켜주면 된다는 거. 이제 어떻게 마는 순서, 그리고
여기서 센치까지 나왔죠. 얘는 요거 지키라는 거예요. 요거 중요하다는 거. 요거 꼭 지켜달라는 겁니다. 요 도면대로 완성을 하시는 게 과제입니다. 이거 어디서 구한다고요? 이 도면 어디서 구한다고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도면들은 전부 큐넷에서 구할 수 있겠죠? 큐넷에 다 나와요. 네, 다 나옵니다. 자, 요렇게 기본적인 설명을 알고 가셔야지. 혹시 또 안 볼까봐 기본적으로 요거 보시고 가시라고. 우리가 와인딩을 하실 거면 기본적인 이론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기본적으로 베이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베이스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로트로 표현해도 되고 뭐 이런 걸 다 로트라고 하죠. 이것도 로트 머리카락을 감싸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로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도 들어가 봤잖아요. 우리가 롤 세팅을 하면서. 그래서 로트의 종류를 감거나 감싸는 방법에 따라 이게 수평이 될 수도 있고요. 수직이 될 수도 있고요. 대각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등분 할 때는 그냥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사각형 베이스예요. 사각형 베이스. 땅이라고 생각하시죠. 땅, 베이스. 우리가 이거 말아갖고, 이거 말아가지고, 머리카락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냥 딱 여기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혼합형을 하면서, 혼합형에서 갑자기 막, 멘붕이 오는 게 뭐냐면, 혼합형은요, 막 머리를 삼각형에 늘려요. 이게 머리통이 있으면, 이게 코예요, 코. 코 있는 부분. 자, 이렇게 3자.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갑자기 이렇게 넣다가 갑자기 삼각형 모양의 이 사각형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런 삼각형 베이스에 요 사각형을 넣으라고 하니까, 사각형을 집어 넣으라고 하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혼합형 때. 근데 이거는 그냥 베이스가 땅덩어리가 다 똑같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다를 수 있다. 땅덩어리가 다를 수 있다. 바탕이 되는 모양이 달라도 우리가 어디다 갖다 붙일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갖다 붙인다? 뭘 붙여요? 얘를 붙이는 거잖아요. 얘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떨어져 있는 애예요. 근데 얘를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어디다가? 머리통에다가. 그쵸? 머리통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쉽게, 자, 좀 저렴한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네, 두상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방금까지 설명을 했던 건요, 베이스에 어때요? 심지어 막 동그란 것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큰 동그라미잖아요. 이건 베이스에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베이스의 모양. 그럼 베이스가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네. 베이스 크기도 있어요. 베이스는 모양과 크기가 다 달라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일단 인지를 받아들이고 가셔야 돼요. 베이스 크기는 뭘까, 그러면은? 베이스 크기는 우리가 수학 문제처럼 약속을 했어요. 베이스 크기는 요거 이렇게 로트의 크기, 우리가 이 로트의 크기, 만약에 이 로트의 크기만큼 딱 맞게 들어가면, 딱 맞죠? 딱 맞게 들어가면 이게 1직경 베이스예요. 딱 요 굵기만큼 땅덩어리가 요만하면, 크기가 요만하면 1직경 베이스예요. 그리고 1.5 직경도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0.5. 여기서 요거 반 더한 거겠죠. 그러면 요거에 1직경에 플러스 0.5
겠죠? 1.5 조금 더 남아요. 반 정도 남아요. 그럼 또 뭐 있을까요? 2배도 있어요. 이건 이직경이에요. 하나, 똑같은 거 2개. 이직경. 3직경 할 수도 있고 4직경 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겠죠. 그러니까 베이스는 이렇게 모양 크기가 다른데, 모양은 뭐 네모가 될 수도 있고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 세모가 될 수 있고 다르고, 그리고 이 크기 또한 다를 수 있다.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요? 혼합병 가서 왜요? 왜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자, 베이스는 모양과 크기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베이스에 따라서 이거는 솔직히 필기시험에도 나왔는데 다시 하고 갈게요. 우리 학생들은 이미 필기시험을 다 통과한 건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온베이스와 하프 오브 베이스, 그리고 오프 베이스가 있어요. 이 영어인데 쉽게 풀어서 이 스템으로도 말을 해요. 하프 스템. 이렇게 온 베이스는 논 스텝이라고 하고 하프 오브 베이스는 하프 스텝이라고 하고 오프 베이스는 롱 스텝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할게요. 쉽게. 온 베이스, 논 스텝 뭐냐면 얘가 머리카락에 두 상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내가 얘를 이렇게 얹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삥 꽂듯이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프는 반 내려와 있는 거고 롱은 아예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자, 너무 어렵나? 이거 가발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일단 블로킹을 따로 나누진 않았고요. 자, 지금 직사각형 베이스에 일직경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와인딩을 하는데요. 파마를 마는데, 자, 논스템으로 들어갈 거예요. 논스템이 뭐냐면, 아이고, 앞쪽에서 찍을 걸 그랬나? 자, 논스템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냐면, 얘가 이렇게 이 베이스 안에 정확히 안착이 돼서 두피에 딱 붙어 있잖아요. 하프 스템은 자, 똑같이 일직경이에요. 근데 베이스 모양도 똑같이 직사각형이고 지금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은 조건에서 뭐가 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삐뚤어져 보여요. 이런 거 말고 뭐가 달라요? 얘가 좀 더 느슨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좀 더 떨어져 있어요. 각도가. 자, 보세요. 얘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원래 똑같이 온베이스 논스템으로 갈 거면 이렇게 약간 더 올라 붙어야 되는데 얘 약간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롱스템 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자, 똑같이 일직경 할게요.
자, 뭐가 달라요? 얘 뭔가 축 처졌죠? 이렇게 보면 얘는 딱 달라붙었고 얘는 좀 처진 것 같고 얘는 좀 많이 처진 것 같아요. 이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얘는 논스템은 뿌리 볼륨이 좀 살아요. 왜냐면 끝까지 다 롯데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럼 얘는 하프는 어때요? 얘보다 논스템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죠. 그럼 얘는 마지막 롱스템은 어떠겠어요? 얘는 그냥 뿌리 볼륨이 없겠죠. 그리고 웨이브도 이게 제일 많고 중간이고 제일 없겠죠. 같은 길이라면. 요게 다릅니다. 똑같은 베이스 크기로 떴는데 똑같은 베이스 모양으로 했는데 이 스템 온 베이스냐 하프 베이스냐 오프 베이스냐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베이스의 모양과 크기도 다를 수 있고 또 똑같은 베이스의 모양과 크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롯들을 어떻게 가마 논으로 하프로 롱으로 이 스템의 길이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웨이브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와인딩에서 알아야 될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모다발. 우리가 이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파마 말죠. 그럼 이렇게 블로킹을 나눠서 파마를 말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파마를 말 때 머리카락 이렇게 섹션 베이스 뜨잖아요. 섹션이라고 하죠. 이제 섹션은 이해되셨죠? 섹션을 떠서 빗질을 해서 머리카락을 마는데 이 빗질을 하는 방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쉬운 거 우리가 기본형 와인딩을 왜 기본이라고 했냐면 제 기본 테크닉이 들어가거든요. 바로 빗질을 할 때 스트레이트 쉐이핑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냥 똑바로 빗질하는 거예요. 똑바로 빗질하는 거. 그리고 라이트 고잉 쉐이핑, 레프트 고잉 쉐이핑인데 그냥 왼쪽, 오른쪽 약간 돌려서 빗질을 한다는 거예요. 다 영어죠. 라이트 고잉, 레프트 고잉. 뭐예요? 정말 창피하지만 고잉 간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라이트 고잉, 레프트 고잉인데 쉐이핑은 이제 모양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가발에다 시연을 보여드리는 게 이해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서 가발의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다발을 잡았어요. 모다발. 자, 다발이죠, 분명히. 다발을 잡고서 요거를 그냥 일자로 빗질하면요. 이렇게 일자로 빗질하면 스트레이트. 그냥 직선. 그리고 라이트는 모다발을 오른쪽으로 약간 돌려서 빗질하는 거.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빗질하는 거예요. 돌려서 밑에서 보면 조금 더 돌려서 빗질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레프트 고잉 쉐이핑은 이건 또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머리카락 이렇게 왼쪽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다발을 이렇게 빗질하는 것도 다르다.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와인딩을 할 때는 모다발을요 이렇게 펴서 이대로 마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서 와인딩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빗질을 해서요. 왼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빗질하는 법, 와인딩 하는 법도 있어요. 자, 그럼 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롯드가 이쪽으로 들어가냐 그러니까 롯드가 쉽게 말해서 직선,
그냥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일자로 들어가냐, 라이트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들어가야 되냐, 왼쪽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되냐에 따라서 빗질을 하는 것도 모다바를 잡는 것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를 하고 가시면 혼합형 때 멘붕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와인딩을 할 때 뭘 연습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형 구등분 블로킹을 할 거예요. 블로킹 뒤통수입니다. 블로킹 순서입니다. 블로킹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갈 거예요. 다르게 알려주는 데도 많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오른쪽 왼쪽 바뀌어도 돼요. 이런 것들까지 다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이때까지 했으니까 이거 바꿔도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순서는 항상 가운데부터 시작하죠. 1, 2, 3, 4, 5, 6, 7, 8, 9 지켜주세요. 그리고 센치 물어보시는 분들 참 많은데 보통 7cm라고 하는데 센치는 왜 7cm냐면 이 로트 크기만큼이에요. 이 로트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로트의 크기만큼. 근데 여기가 7cm면 여기는 몇 cm냐? 여기도 7cm라고 하는데 네, 7cm. 네, 6에서 7cm. 요거 6개 들어갈 정도인데요. 이게 이제 1cm 조금 넘어요. 그래서 7cm. 이 로트가 6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 꼭대기 부분에 6개. 그래서 거의 정사각형 느낌으로 조금 더 작아도 되는데 거의 10cm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게 편하니까. 기억하기 편하니까. 그리고 옆에 사이드는 둥글러요. 우리 롤 세팅 기억하시죠? 롤 세팅 할 때 어땠어요? 여기 얘랑 이렇게 가죠. 이렇게 곡선입니다. 직선 아니고 곡선. 자, 그리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왜 헷갈리냐면 뭐 이렇게 더 대각선으로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막 여기 거의 일자로 갈 수도 있고요. 막 중구난방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잡냐면 이 로트가 대각선. 우리 세팅롤 해보셔서 이제 좀 아실 거예요. 대각선으로 들어갔는데 그 모양 그대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모양을 기억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다라고 본인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마네킹마다 다르거든요. 하지만 약간 사선 방향이긴 합니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와 여기 길이 같아야 되죠. 그래야지 중앙에 온 거겠죠. 그거 유의하셔서 블로킹을 나눠주셔야 돼요. 여기만 잘 잡으면 그 외의 거는 어렵지 않겠죠. 이게 바로 기본형이에요. 근데 이 기본형의 블로킹 순서와 와인딩 순서가 다릅니다. 블로킹은 이렇게 했지만 와인딩이 뭐죠? 파마를 마는 순서는 또 달라요. 파마를 마는 순서는 자, 파마를 마는 순서는 첫 번째로 말아야 되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블로킹 할 때 제일 먼저 땄던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 순서. 자, 그럼 이제
혼합형 블로킹으로 넘어갈게요. 혼합형 블로킹은 아까 4영역이라고 했잖아요. 4영역? 자, 얘는 꼭대기에서 봐야 돼요. 이거 코예요. 자, 코, 눈 이렇게 봤을 때 얘는 곡선이 많아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곡선이 이렇게 많아서 자, 블로킹 순서가 1, 2, 3, 4, 5, 6, 7. 자, 블로킹 순서예요. 블로킹 순서. 뭐? 혼합형의 블로킹 순서입니다. 혼합형의 블로킹 순서예요. 자, 뒤통수로 보여드릴게요. 뒤통수. 이렇게 되면 이런 모양인데요. 1, 2, 3, 4, 5, 6, 7. 이게 혼합형은 블로킹이 7블로킹이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나눠주세요. 영역을 얘기하는 거는 아까 4영역이라고 했죠. 4영역. 요게 1영역, 1, 요게 2영역, 이게 3영역, 요게 4영역입니다. 이렇게 1에서 4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블로킹 어떻게 나눠야 되나? 7.5cm, 4.5cm, 4.5cm, 7.5cm. 우리가 아까 이 프린트물에서 본 이 7.5cm는 무슨 뜻이냐면요. 가르마, 센터 가르마 길이가 7.5cm라는 뜻이 아니고요. 탑 포인트에서 골든 포인트까지가 7.5cm입니다. 탑 포인트에서 골든 포인트가 무슨 뜻이냐면 이 길이는 7.5cm가 아니고요. 탑, 이 정도가 탑이거든요. 탑 포인트에서 골든 포인트까지 길이가 7.5cm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4.5, 4.5, 여기가 7.5가 돼요. 그러면 이 센터 가르마는 과연 몇 cm일까요? 15cm. 요 센터 가르마는 15cm가 돼야 돼요. 자, 우리가 블로킹을 다시 타볼게요. 우리가 블로킹을 탈 때 어떻게 탈 거냐면요. 이렇게 뒤통수가 있으면 일단 센터 가르마를 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올 거고요. 묶고 여기서 올 거예요. 묶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줄 거고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거고요. 또 내려줄 거고요. 이렇게 갈 거고요.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7 브로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센터는 15cm. 근데 얘네가 시험 규정에서 말한 거는 탑 포인트에서 골든 포인트까지만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가 블로킹을 실전에서 할 때는 15cm, 센터 가르마는 15cm라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제 나머지들은 이론적인 거 말고 이제 실기 마네킹 하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제 이건 블로킹 순서고요. 자, 와인딩 순서 넘어갈게요. 와인딩 순서 아까도 했죠? 다시 보시면
아무래도 기억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와인딩 순서는 1, 2, 3, 4, 5, 6, 7인데 아까 전에 기억나세요? 순서대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여기는 벽돌 쌓기 기법으로 가라고 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기본적인 굉장히 기초적인 거를 배웠어요. 일단 이제 수험자 유의사항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 뭐 스템에 그리고 이제 뭐 빗질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배웠는데 그래도 내용이 꽤 길죠. 굉장히 다들 어려워하는 과목이 바로 이 퍼머넌트 웨이브일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좀 머리로 이해를 하고 실습을 들어가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뭐 하지? 생각이 드시면 오늘 블로킹 배우신 대로 이 그림 보셨잖아요. 몇 센치 몇 센치 알려드렸고요. 그러니까 블로킹 연습을 쭉 하셔야 돼요. 왜냐면 블로킹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블로킹을 며칠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적어도 블로킹이 5분 안에 구등분이든 혼합형이든 5분 안에는 무조건 블로킹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블로킹 연습만 하셔도 벅차실 수 있어요. 그리고 블로킹 연습을 하시면서 시간이 조금 남는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 와인딩 로스트로 파지로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 제가 틈틈이 연습하라고 부탁했던 요거를 계속 연습을 해서 손에 익게끔 해주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봐요.